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32분입니다. 오늘 방송 HTS로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15분 내에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점심 식사 때 식사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오후장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독자님들도 방향성 같이 체크해 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 확진자에 대해서 우선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18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복병으로 작동하는 게 스페인이다. 스페인. 스페인이 지금 현재 빠르게 북상 중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명에서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 명의 확진자로 지금 빠르게 북상 중에 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부분에서도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코로나 19, 코비드 19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 먼저 조금 살펴보고 올게요.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장 초반엔 사실상 강세를 띄었습니다. 강세를 띄었고 장 초반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더 강세를 띄었지만 아무쪼록 강세를 띄다가 후반대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1%대에서 하락 마감했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19에 대한 아직도 이제 뭐 걱정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서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 지수가 예상대로라면은 조정과 반등, 조정, 반등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주가 추세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천천히 U자형 반등에 도달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코비드 19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선 반영한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죠. 뭐 중국 쪽에서는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예상했던 거는 110 밑으로 이하까지 빠져서 조금 이게 뭐 안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에 따르면 120%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컨센서스가 나와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 현재 경기 지표로만 본다라면 지금 경기 지표들이 예상했던 더 크게 우려하고 더 크게 불안해했던 그 수치에 비해서는 일단은 양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보셔야 되는 게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만약에 지속이 됩니다. 양호한 실적이 지속이 됐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대응책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실험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게 작동될 게 사실은 실업 청구 건수예요. 실업 청구 건수. 청구 건수다. 이게 제일 복병으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안 들어오고 있죠. 똑같아요.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이 전례가 없었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동폭도 너무 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도 본인 앞가름도 못하고 본인 앞길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아마 증권사라든지 외국인 큰손들은 실업 청구권 보고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실업 청구권도 보고 외국에 대한 이제 다우존스 산업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추세를 살펴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큰 손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다 청구서 보고 미국 증시 확인하는 거 보고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승률로서 봐야 된다는 말이야. 승률. 승률로서 본다라면 지금 코비드 19이 저렇게 확진을 하고 있다. 근데 현재 지금 주가 지수가 뭐 큰 폭 하락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박스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바닥선을 잡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큰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지는 않구나. 그렇다면 실업 청구권이 발표가 됐을 때 이 실업 청구권도 정부의 뭐 대응책,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한 투자 심리 우려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반등폭이 일어나지 않을까, 반등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빠른 투자 전략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실업 청구 확인하고 외국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은 또 고점에서 추격해서 들어가는 양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잡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던 대로 23,000에서 24,000포인트까지 미국 증시는 23,000, 24,00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발동이 되고 있고 오늘 날짜로도 미국의 취업자 변동 3월달 취업자 변동 3월달 제조업 지수 PMI 확정치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나올 거고요. 유로존의 2월 실업률 이거는 뭐 크게 수치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우고 3월달 제조업 PMI 확정치와 이제 독일의 3월 제조업 PMI 확정치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PMI 확정치 이렇게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재 대기 중인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님들이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라든지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리딩 방송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 지표로 인해서 조금 조정과 반등을 등락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축이 되고 있진 않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게 추세가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실선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표시를 해둘게요. 빨간색 실선이 어제 종가 기준의 치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에도 4%대까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지금도 1% 넘는 상승대를 기록하고 있다. 거의 코스닥은 V자 반등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마주가 많이 엮여 있고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쉽게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대형주 플랫폼이라든지 분기 실적 악화 등 여러 가지 기초 체력이 깎일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중소형주만큼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 당장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는다. 왜냐면은 테마주는 저가 이제 아예 투자에 리딩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테마주 지금 너무 잘 올라간다. 지금 올라갈 게 이런 거밖에 없다 해서 자칫 손댔다가 시장 뭐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잘못 추격하다가 마이너스 10% 금방 까먹습니다. 테마주로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살펴보면서 차라리 코비드 19 코로나에 대한 여파 영향이 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 산업들, 그리고 전망치가 최대한 나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지금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 바이올리티 인덱스라고 하죠. 변동폭이 심한 그런 종목들은 피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는 종목들을 매수함으로써 차라리 반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벤치마크 잡고 반등에 나오는 수익으로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지금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잡고 있는 투자 포지션은 제가 가히 말하지만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라든지 원하는 위치까지 방향성만 제대로 승률이 잡히면 지금 현재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그 점은 제가 리딩 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현재로서 경기 지표도 나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시간 벌기는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들어서도 이러한 등락폭을 반복하고 부진한 흐름은 일단 이어질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제 니케이 지수인데 장 초반에 거의 한 1.8, 거의 한 2%대까지 빠지다가 지금 현재 회복 기조에 접어들고 있고 상하이, 상해라든지 심천종합, 홍콩 등 아시아에 대한 증시도 지금 현재는 상승 전환을 하려고 지금 분주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후쯤에 대해서는 뭐 혼조세 반복하다가 이러한 선물 시장에 대한 뭐 수급들이 받쳐지고 아시아 증시들이 다시금 빨간불이 켜지면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FED에서 연방 제도에서는 레포죠.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기한으로 매수하겠다. 이 말은 즉슨 기업들에 대한 채권을 매수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원달러 확률이 지금 현재 기조로 유지되거나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증시에는 긍정적이게 작동을 하겠죠. 약달러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거다. 그래서 최대한 미국의 대응책들이 시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제 개인적으로서는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컨텐츠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추가적인 사항이라든지 경기 지표들 나오면은 컨텐츠 구성해서 바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